네, 안녕하세요. 네, 베리타스에서 자료해석을 강의하는 윤진원입니다. 자, 이번 수업은 이제 핵심 이론 강의고요. 이 강의는 여러분들이 이제 자료해석을 저는 뭐 공부를 하고 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 그리고 처음 오늘 자료해석을 보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일단은 저는 핵심 이론 강의 자체는 자료해석을 처음 공부하시는 걸 전제하고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 자료 해석을 굉장히 어려운 과목으로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올해 2023년 시험이 3월에 있었죠. 자, 이 시험에서 언자상을 이제 우리가 세 과목을 놓고 볼 때 제일 그래도 우리가 난이도가 높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과목이 이제 뭘까요? 자료 해석입니다. 자, 이거는 뭐 수험생들의 어떤 체감 난이도라는 주관적인 부분에서도 그렇지만 얘가 점수대가 가장 낮았어요. 그래서 수험생 평균이 가장 낮았다는 얘기는 아무래도 다른 과목에 비해서 합격 커트라인을 만들 때 이 자료 해석 점수가 굉장히 중요했을 것이다. 그래서 자료 해석을 보통 어렵게 느끼는 이유들은 다양하겠지만 저는 이게 바로 계산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숫자에 대한 공포감,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은 제 입장에서는 완전히 편견입니다. 저 편견이고 제가 편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네가 원래 좋아하고 잘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맞습니다. 그것도 맞는데 일단은 제 수업을 들은 학생들이 이제 많이 합격을 하고 그 친구들이 또 올해 높은 점수들로 고득점을 했기 때문에 특히 수강생 중에서는 이제 100점도 올해 한 분 있었고 나머지 대부분 다 90점 이상의 고득점을 기록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저도 이제 수업을 열심히 하지만 제 수업을 들으신 수강생분들도 높은 점수로 합격해서 이 정도면 내가 적어도 자료 해석 때문에 떨어지지 않겠구나가 아니라 붙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자료 해석을 전력 과목으로 만드는 게 가장 핵심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자료 해석을 저는 재밌게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좀 쉽게 처음부터 친근하게 진행을 해보자. 이게 이번 수업의 모토가 되겠습니다. 자, 첫날이니까 뭐 공부 빡빡하게 하면 좋겠지만 그래도 자료 해석이 어떤 시험인가 뭐 이거 정도는 한번 이해를 해보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문제 내는 걸 좋아하는데 자,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자, 숫자를 적을게요. 329분에 165 그리고 1646분에 821. 자, 이런 숫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료 해석에서 제일 많이 물어보는 건 야, 둘 중에 누가 커?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둘 중에 누가 커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이제 여러분들의 머리가 핑핑핑핑핑 막 돌아가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는 사람마다 좀 다 다른데 자, 제가 30초 시간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을 나름대로 사고하고 결론을 한번 내보세요. 자,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느 쪽이 더 큰가요? 왼쪽인가요? 오른쪽인가요? 어떤 것 같아요? 왼쪽. 자, 왼쪽이 더 크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여러분들 나름대로 이제 어떤 사고 과정을 거쳤을 거예요. 근데 이 사고 과정이 정말 이제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제가 뭐 일일이 다 물어볼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러기에는 너무 시간이 부족하니까 보통 이제 이런 그 분수 비교 문제를 우리가 자료 해석에서 많이 만나게 되는데 저는 두 가지로 좀 나눠볼게요. 자, 합격자와 불합격자는 과연 어떻게 사고하는가?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과연 어디에 내가 해당되는지를 좀 이해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불합격자 볼게요. 자, 불합격자. 자, 불합격자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야, 숫자가 이거 엄청 크군. 자, 숫자가 엄청 크네. 근데 문제에서 나한테 누가 크냐라고 물어봤으니까 계산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계산. 자, 그러면 계산을 내가
그냥 정직하게 할 것이냐, 아니면 계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할 것이냐. 그러면 계산의 방법을 고민하게 되겠죠. 근데 계산을 하다가 이건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이 문제를 포기하게 되거나 아니면 틀리게 되는데, 자, 이 틀린 거를 여러분들이 대부분 뭐라고 말하냐면 실수라고 얘기해. 실수. 나 그거 잠깐 잘못 숫자를 오해해가지고 틀렸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데, 그러면 합격자는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이런 분수 비교를 봤을 때 내가 어떻게 사고하고 생각해야 합격자가 될 영향을 가질 수 있을까? 이렇게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자, 합격자는 이걸 먼저 생각합니다. 과연 나한테 이걸 물어본 사람의 의도가 뭐지? 아니, 이거 계산기 돌리면 되는데, 혹은 엑셀 돌리면 되는데, 굳이 나한테 이걸 물어보고자 하는 의도가 뭘까? 그래서 자료 해석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출제자가 나한테 이걸 왜 물어봤을까? 그러면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다음 사고가 어떻게 진행되냐면, 자, 수치의 구조를 봐야 돼요. 자, 구조라는 건 뭐냐 하면은, 보세요. 분모분의 분자죠. 분모분의 분자. 여기도 분모분의 분자. 그러면 얘가 차지하는 보통 비중이라고 합니다. 전체 크기에서 분모에서 분자가 차지하는 크기가 어느 정도 될까라고 물어보는 건데, 그럼 우리가 대답을 할 수 있겠죠. 제가 결론부터 좀 적으면 얘가 50.2%고 얘가 49.9%거든요. 그러면 진짜 나한테 이거를 구하라고 한 걸까? 출제자 의도? 그 구조는 뭐 이런 것 같은데, 그러면 내가 이걸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한번 세워보자. 자, 판단의 기준인데, 이 숫자를 보자마자 이걸 숫자는 너무 엄청나. 그러면은 의도가 있을 거야. 한 절반쯤 되는 것 같고, 얘도 절반쯤 되는 것 같아. 아, 그렇다면 출제자가 하나는 절반 넘게, 하나는 절반 안 넘게 주지 않았을까? 그러면 절반이라는 기준을 세워보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절반이라는 기준을 세우는 방법도 여러 가지예요. 329의 절반이 얼마일까? 어때요? 바로 숫자가 떠오르진 않죠. 왜냐하면 여기서부터는 이 9라는 숫자가 출제자 의도가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통 329를 절반으로 나누는 거랑 330을 절반으로 나누는 건 달라요. 근데 문제는 항상 이렇게 나옵니다. 왜냐? 그렇게 계산했을 때 여러분들이 고통스럽게 해가지고 틀리거나 시간을 뺏기 위해서.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을까? 자, 곱하기 2를 해볼게요. 자, 곱하기 2를 하면 165에 곱하기 2를 하면 329를 넘어가죠. 넘어간다는 건 뭐냐 하면, 자, 얘가 50%가 넘기 때문에 이 분모는 100%예요. 두 배를 했을 때 100%가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반대로 여기는 두 배를 해보면 1642, 두 배가 얘보다 작습니다. 얘보다 작다는 건 이게 50이 안 됐었기 때문에 두 배를 해봤자 100%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나의 판단 기준인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어떤 문제를 보고 합격하는 사람과 불합격하는 사람의 이 사고 흐름, 이걸 먼저 이해한다면, 아, 이게 뭐다? 자, 요런 것들을 우리가 통틀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고력, 추리력, 판단력. 그러면 이건 뭐예요? 이거는 사고력도 아니고 추리력도 아니고 판단력도 아니고, 저는 이걸 이제 무능력이라고 표현해요. 왜냐하면 이건 그냥 뭐 공부를 안 해도, 굳이 우리가 머리가 좋지 않아도 정말 좀 수동적으로 생각했을 때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면 한쪽은 사고력과 추리력, 판단력을 얘기하는 거고, 한쪽은 무능력을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바로 우리 시험은 요거를 평가하는 게 뭐다? 피셋이에요. 피셋. 자, 저는 이제 어떤 길을 갈 때도 항상 뭐가 중요하다 하면, 이 길의 끝이 어딘가, 이 길의 처음과 끝에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알고 가는 거하고, 그냥 모르지만 무작정 가볼래 라고 하는 건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아무 이제 정보가 없는 길을 갈 때라, 그리고 내가 맨날 집에서 학교 왔다 갔다 하는 길, 요걸 왔다 갔다를 비교를 해보면 아무래도 내가 목적지를 모르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길을 가면 길게 느껴져요. 그리고 굉장히 지루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쯤 가면 CU가 있어. 이쯤 가면은 학교 정문이 있고 이쯤 가면은 강의실이 있어. 이걸 알면 별로 그 과정이 지루하거나 길게 느껴지잖아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이 피셋이라는 시험을 지금 치셔야 되는데, 특히 7급 지역인재는 이 시험이 절대적입니다. 이 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버리면 면접에서 우리 그런 얘기하죠. 우스갯소리로. 면접이면 뺨 때리지 않으면 붙는다. 아니면 면접장에서 내가 뭐 똥을 싸지 않으면 붙는다. 이럴 정도로 이 점수의 영향력이 절대적입니다. 그러면 내가 피셋이 나한테 뭐를 평가하고자 하는 시험이라는 걸 정확하게 알고 공부를 한다면 더할 나위가 없겠다. 자, 그것만큼 저는 중요한 게 없다고 봐요. 그래서 이 피셋 시험을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혹시 강의를 들으시는 분 중에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지역인재는 2번 이제 그 트라이가 가능하니까 첫 번째 떨어졌어. 근데 난 너무 열심히 했어. 왜 떨어졌을까? 이유를 모르겠어. 100% 저거예요. 이 시험이 뭘 요구하는지 모르고 그냥 열심히만 했던 거예요. 우리가 공부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면 엉덩이로 하는 공부를 흔히 생각하거든요. 근데 애석하게도 피셋은 엉덩이로 하는 공부가 전혀 아닙니다. 그런 이제 뭐 예를 한번 들어보면 좋겠어요. 피셋 장수하면 몇 년까지 쳐보는 사람이 있을까요? 피셋을 제가 이제 알고 만나봤던 수험생 중에 가장 오래 했던 수험생이 피셋만 10년. 피셋만 10년을 준비했다. 근데 몇 번을 붙었다? 한 번도 못 붙었다. 만약에 피셋이 엉덩이로 하는 시험이 있다면 그 사람이 정말 재수가 없더라도 한 번은 붙어야 되거든요. 근데 결국 그 사람이 10년 동안 자기의 모든 청춘과 인생을 다 갈아부었는데도 안 됐다라는 건, 그 사람이 노력하고 그 사람이 공부했던 것은 이 시험에서 평가하려고 했던 게 아닐 것 같다라는 저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최근에 시험 트렌드를 보면 정말 1년하고 붙는 사람들 부지기수입니다. 그리고 애석하게도 그 학생들은 사교육 시장에서 잘 훈련된 학생들이 대다수예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정확하게 이 시험이 뭘 요구하는지를 이해하고 거기에 맞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그냥 시키는 것만 쭉쭉 따라 하니까 점수가 안 오를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무조건 뭐 저는 사교육 예찬론자는 아니에요. 사교육 예찬론자는 아니지만 적어도 내가 어떤 시험에서 나하고 열심히 같이 준비하는 다른 사람들을 제끼고 내가 올라서려면 분명히 그 사람들하고 평균적으로 생각하는 거랑 나는 좀 달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그래서 우리가 피셋은 이런 사고를 요구한다. 그래서 앞으로 문제를 보면 어떻게 하자? 무작정 드립다 계산하고 엉덩이로 하루에 10시간 공부를 찍었네, 12시간 찍었네 이런 얘기 하지 말고 내가 진짜 이걸 위주로 공부하고 있는가, 요걸 한번 끊임없이 생각해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피셋 시험이 이런 걸 요구하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자료 해석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자료 해석을 어떻게 공부하는 게 좋은가? 자, 자료 해석의 학습 전략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런 얘기가 있죠. 합격자가 100명이면 공부 방법도 100가지다. 뭐냐면은 정말 딱 이제 진리처럼 태양은 동쪽에서 뜬다 이런 것처럼 무조건 이렇게 해야만 성공한다라는 공부법은 없어요. 그건 없어요. 하지만 수험생의 대략적인 데이터를 봤을 때 이런 방향으로 공부하는 친구들이 수험기간이 굉장히 짧다. 수험기간이 굉장히 짧다는 것은 효율적으로 공부하고 빠르게 붙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그런 친구들의 자료 해석을 어떻게 공부하느냐? 자, 원을 하나 그릴게요. 자, 이 원에서 우리가 3등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모든 설명도 자료 해석적으로 하는데, 자료 해석에서는 이런 이제 그래프를 나중에 보게 될 거예요. 원 그래프라고 하는데, 자, 요 정도, 그리고 요 정도.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자료 해석은 3가지로 구성됩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려면 요 3가지 중에 하나라도 만약에 부족하다. 하나라도 내가, 선생님, 저 시간이 없어가지고 준비한 지 제가 1~2달밖에 안 돼가지고 이거 못하고 들어가죠. 그럼 100% 떨어집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자, 첫 번째 영역이 바로 개념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영역이 기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영역이 문풀이에요. 요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부족하다? 그러면 떨어질 확률이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진다. 왜냐하면 이거는 진짜 마치 새 바퀴로 돌아가는 이제 축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라도 만약에 부족하거나 모자라거나 빠지게 되면 당연히 뭐 운이 좋아서 요행으로 붙을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확률이라는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힘들어진다. 자, 그래서 개념, 기출, 문풀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개념은 일단은 우리 그 커리큘럼 상으로는 핵심 기초에 해당하는 강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강의가 총 3가지가 있죠. 그래서 이 3가지 강의는 개념에 집중을 해서 나중에 이어질 기출과 문풀을 어떻게 만들어준다? 좀 하기 수월하게, 쉽게 만들어준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주로 무엇을 할 것이냐? 자료 해석에 필수 개념이 있어요. 필수 개념. 자, 필수 개념이라는 건 뭐냐면 비중, 백분율, 가중평균, 증가율, 감소율. 뭐 들어도 지금 딱히 이렇게 뭐 감이 오지는 않으시겠지만, 그리고 들었을 때 뭔가 좀 부대낀다, 그죠? 우리가 좀 하기 싫다, 본질적으로 그런 생각 드는 것들이 무슨 개념이고 이걸 어떻게 내가 이해를 해야 이걸 계산으로 해결하지 않을 수 있는가? 요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게 될 거고, 그리고 용어. 우리가 자료 해석에서만 쓰는 용어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좀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저는 항상 그 개념만 이해해가지고는 안 된다. 개념을 가지고 내가 정확하게 이해했는지 알아보려면 문제풀이가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기초 수준의 문제풀이를 같이 하게 될 겁니다. 자, 이 기초 수준의 문제풀이는 뭐냐 하면 바로 민경채 그리고 7급 자료해석 기출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이제 자료해석은 크게 시험이 3개가 있어요. 첫 번째가 민경채랑 7급 25문제 보는 시험이 있고, 그리고 5급 공채 외교원 7급 지역인재 40문제 보는 시험이 있어요. 그리고 탑 오브 탑 자료해석에 뭐 저는 에르메스라고 표현하는데 입법고시 문제가 있죠. 입법고시는 거의 뭐 50점을 넘으면 잘했다, 짝짝짝 박수 쳐주는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그거 중에 어떤 문제? 가장 쉬운 문제 아니에요. 가장 기본적인 문제. 기본적인 문제를 이해해야 다음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요 기초 수준의 문제풀이를 같이 하게 되는 과정이 개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첫 번째는 이 개념에 관해서 30% 자료 해석의 공부를 100%라고 놓고 보면 이게 선생님 한 어느 정도 됩니까? 제가 아까 그 얘기했죠. 가는 길이 내가 어디까지가 뭐가 CU가 있고 정문이 있고 강의실이 있는지 알아야 된다. 개념 선생님 이거 올해 끝나긴 끝나나요?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갈 게 아니라 공부를 100이라고 보면 30 정도가 이 개념에 해당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 개념에 대한 공부가 끝났다. 그러면 기출은 비중이 높아지죠. 40% 정도에 해당하는 공부 분량이 됩니다. 자, 이 기출은 뭐냐 하면 우리가 기본 강의에서 이제 따라오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자, 기출은 어떤 합격 수기를 보더라도 항상 등장하는 거예요. 저는 기출 분석을 잘 했고요. 뭐 기출 스터디를 했고요. 기출 뭐 풀어주는 강의를 들었고요. 아니면 저는 기출을 몇 번 풀어봤고요. 이 얘기가 없는 수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뭐 그 수기를 진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잊었듯이 뒤져봐도 나는 기출을 안 보고도 그냥 뭐 고득점 받았는데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기출은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고, 자, 기본 강의고 얘는 뭐냐 하면은 유형별 기출 문제를 분석하게 될 겁니다. 기출 문제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 제일 잘못된 스타일이 뭐냐면, 선생님, 저 기출 문제 한 10번 풀었거든요. 그러면은,
20번 풀면 제가 실력이 더 올라가겠죠?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 대답은 O일까요? X일까요? 그 대답은 X입니다. 기출문제는 많이 푼다고 해서 실력이 올라가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기출문제를 외우게 됩니다. 외우게 돼서 그냥 그림만 딱 봐도 저거 3번인데?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 3번이라는 걸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 머리 안 굴리거든요. 그냥 문제 풀 거 많으니까 일단 이거 3번 하고 넘어가서 맞으면 이거 나 이제 풀 줄 알아 이렇게 돼요. 근데 실제로 시험장 가가지고 새로운 문제 보면 틀리죠. 그게 왜냐면 그 문제를 외운 거지 그 문제를 풀 줄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형별로 기출문제가 풀리는지 안 풀리는지가 아니고 이 문제 왜 냈어? 자, 아까 여기서 우리가 이 문제를 왜 냈는지 이유가 있잖아요. 기출문제는 100% 문제를 출제하는 의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그냥 계산기로 찍으면 이쪽이 크니까 이거 답이 1번 이게 아니라 출제자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문제 내는 과정이 있거든요. 출제자들이 풀어봅니다. 풀어본다라는 건 계산기 해가지고 이거 답이 1번이네 이게 아니라 요 정도면 요런 사고를 해서 이거를 정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 오케이. 그러면 합격자들을 불러요. 합격자들한테 검수시켜요. 자, 문제 출제 의도 이런 건데 이거는 생 계산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풀기 위해서 설계된 문제인데 한번 검토해 주세요. 그러면 그 친구들이 그걸 검토를 해요. 그럼 괜찮습니다. 그렇게 해서 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오탈자 검사해가지고 오탈자 없으면 그대로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유형별로 기출문제를 분석한다라는 건 뭐를 판단하는 과정이냐? 자, 지금 이제 우리가 곧 교재 들어갈 건데 교재 보면은 자료가 나와요. 자료는 크게 표랑 그래프로 구성이 됩니다. 이 자료의 구성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이 자료가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고 어떤 수치들이 있고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거고 그리고 자료를 정확하게 이해했다면 여러분들은 자 선지 있죠. 선지가 뭐냐면 우리 시험 객관식이잖아요. 1번, 2번, 3번, 4번, 5번 각각 5개의 문장이 있어요. 그러면 이 선지에 효율적인 풀이 방법이 다 있습니다. 무조건 드립다 계산해 이런 거 없어요. 자, 무조건 효율적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효율적인 풀이 방법을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 옛날에는 이런 학원이나 강의가 제일 발달되지 않았을 때 뭐 많이 했냐면 스터디 많이 했어요. 스터디. 근데 스터디 하면은 문제가 뭐예요? 스터디에 항상 이제 목소리 크고 발언권이 있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이 게다가 점수도 좀 괜찮아. 작년에 점수도 좀 잘 받았대. 그러면 뭔가 반론을 제기하고 싶은데 내가 뭐라고 반론을 제기해야 될지 내가 잘 모르겠고 내 실력이 좀 부족하면 그리고 저 사람이 저렇게 세게 얘기하는데 내가 괜히 부딪혀서 뭐하나. 그리고 이제 스터디는 스터디대로 하고 저 방법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나는 또 나대로 또 공부하고 스터디하면서 시간 낭비하고 나대로 공부하는데 이게 맞는 방법인지 모르겠고 이제 그렇게 기출을 한 10번 풀게 되는 거거든요. 보통 기출 10번 풀었다고 하는 분들을 보면 스터디만 해요. 스터디. 근데 스터디가 무조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스터디에서 여러분들이 배우고 토론하고 공부하는 방법이 과연 실전에서도 통하는지를 누가 증명해 줄 거냐. 그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그건 아무도 책임 안 져요. 왜냐? 여러분들이 스터디하고 나서 그 스터디 원들을 다시 만나는 경우는 어떤 경우다? 다 합격했을 때. 근데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바로 연락처 지우고 차단합니다. 왜냐하면은 길에서 마주쳐도 서로 보기 싫어요. 왜냐하면은 뭔가 좀 안 좋은 기억이 되니까. 그래서 스터디가 아니라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방법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구나 라는 거를 정확하게 이해한 다음에 그것을 뭐를 해야 된다? 마지막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복을 통한 체화. 가끔 이제 떨어지는 분들이 저 찾아와서 이런 얘기해요. 쌤, 저 작년에 쌤 강의 다 들었거든요. 다 들었는데 40점 받았습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그러면 이제 저는 처음에는 생각합니다. 내가 부족할 수 있다. 나도 사람인데 나도 사람이라서 강의를 하는 내 모습이 만족스럽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내 강의에서 부족한 부분이 뭘까를 고민해 보는데 한 10초 고민해 보다 보면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같은 강의를 듣고 100점이 나오고 40점이 나오면 일단 강의 문제가 아예 없다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강의의 문제가 전적으로 그 학생이 낮은 점수의 원인은 아닐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그 학생과 대화를 해보죠. 대화를 해보면, 저는 강의를 들었어요. 진짜 말 그대로 강의만 들은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러면 그거를 얼마나 연습을 해보셨어요? 그러면은, 그건 시간이 좀 부족해서 일단은 강의만 듣고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강의에서 들은 지식과 풀이 방법은 누구 건가요? 강사 거예요. 자기 게 안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들었지만 저 방법이 좋다라는 것도 공감했지만 그거를 내 걸로 만들지 못하고 시험장에 들어가면 100% 당연히 자기 방법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 강의들은 시간과 돈과 그런 노력들이 전부 다 물거품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항상 저는 이걸 강조해요. 정확한 방법을 배우셨다면 항상 반복을 통해서 그걸 내 걸로 만들고 들어가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출에서 하게 되는 것은 바로 이런 과정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인데, 문풀이에요. 자, 문풀이라는 건 우리 과정상으로는 모강과 파이널에 해당합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 시험을 앞두고 한 2개월에서 3개월 전부터 진행을 하고, 얘는 30% 정도. 개념과 비슷한 정도의 비중이에요. 하지만 전체로 봤을 때는 기출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중요도는 낮지만, 하지만 그래도 안 할 수는 없다. 자, 문풀 과정은 뭐냐 하면은, 새로운 문제. 제가 아까 기출 풀면서 문제 된다라고 한 부분 중에 그게 있었잖아요. 많이 풀다 보면 외워져. 외워지니까 내가 풀 줄 알아서 푸는 건지 아니면 많이 풀어봐서 풀 수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계속 똑같은 걸 푸니까 100점, 100점, 100점 나와요. 그러면 100점이 나오면서도 기분이 좋은 게 아니라 불안한 거예요. 이게 내 실력인지 아닌지 모르겠거든요. 자, 그래서 새로운 문제를 만났을 때도 여전히 좋은 점수가 나온다면 그건 자기 실력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몇 번을 확인해야 되느냐? 저는 최소 과목당 50회 이상의 모의고사를 보시라고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결국에는 통계거든요. 통계상으로 50회 이상이 되면 자기 점수가 나와요. 뭐냐면 50번 시험 쳤잖아요. 그럼 쫙 더합니다. 나누기 50회예요. 그럼 무슨 점수가 나오죠? 평균 점수가 나와요. 이 평균 점수라는 건 자기의 실력과 큰 괴리가 없어요. 그리고 그 평균이라는 건 시행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객관적인 데이터가 됩니다. 그래서 이 과목당 50배 이상의 새로운 문제를 갖고 연습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거 연습하실 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실전과 동일한 환경. 시험장이 주는 압박감은 엄청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시험 많이 보셨겠지만 시험날 항상 아침에 배가 아프거든요. 난 먹은 것도 없는데 화장실 가고 싶어요. 화장실 방금 갔다 왔거든요. 5분 전에. 근데 또 가고 싶어요. 그러면 이게 결국 심리적인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전과 동일하지 않은 굉장히 느슨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시험을 보면 당연히 점수 잘 나와요. 하지만 시험장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돼요. 내가 그 해에 가장 컨디션 안 좋은 날이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했을 때도 여전히 내가 좋은 점수가 나오려면 그 환경에 맞춰서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때 여러분들 많이 가보시라고 하는 게 전공 모의고사. 전공 모의고사를 응시하시면 실제로 시험을 보는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연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이제 전공 모의고사가 한 열 몇 번 있는데 그 중에 한 서너 번만 가셔도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을 보는 그 학교랑 많이 겹쳐요. 그러면 이거 내가 저번에 모의고사 보러 와봤던 데인데 그러면 마음이 그렇게 불안하지 않습니다. 화장실 어디 있는지도 알고 근처에 뭐 밥은 어디서 먹어야 될지도 알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을 압박감을 좀 낮출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자료 해석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는 기간은 아마 지금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지금 딱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내년 시험까지 남아있는 개월수를 역산해보세요. 몇 달이 나올 거예요. 그럼 이 몇 달을 어떻게 한다? 3, 4, 3으로 나눠봐요.
그러면 내가 이걸 언제까지 공부를 마쳐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게 되면 적어도 자료 해석이 여러분들의 발목을 붙잡는 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합격할 거다. 이것 때문에. 그래서 자료 해석을 못하는 사람은 합격할 수 없습니다. 자료 해석은 진짜 딱 거짓말 안 하는 게 합격자들 싹 다 모아놓고 자료 해석 점수 낮은 사람 나와봐. 한 명도 안 나와요. 자료 해석은 일단 합격자의 필수 덕목입니다. 자료 해석은 잘해야 붙어요. 그리고 거기서 언상이 받쳐주면 커트라인을 끌어올리거든요. 그래서 자료 해석은 여러분들이 난 약해, 나는 강해, 나는 싫어, 좋아. 이 대상이 아니에요. 그냥 난 자료 해석 잘해야 돼. 왜냐면 나는 이 시험 합격해야 되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자료 해석은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시험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이렇게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간단하게 오리엔테이션을 좀 해봤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방향은 잡으셨을 거예요. 자료 해석 이런 게 보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수업을 들어가면서 이 수업을 통해서 저런 것들이 쌤이 첫날 얘기할 때 했던 그 말이 이런 걸 얘기하기 위해서 첫날 그 시간을 좀 할애했구나 라는 걸 느끼시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강의 계획서 잠깐 보시겠습니다. 강의 안내 잠깐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강의 계획서를 보시면 일단은 수업은 4회입니다. 자, 수업은 4회로 이루어져 있고 강의 안내 보세요. 수강 대상. 지역인재 7급 필세 자료 해석을 처음 공부하는 수험생 또는 내가 처음이라고 생각하고 초심자로 들어가서 다시 열심히 해보겠다는 분들도 이 강의를 들으시면 됩니다. 자, 강의 특징 및 수강 효과입니다. 초심자도 알기 쉽게 기초부터 탄탄하게 정리하는 자료 해석입니다. 자료 해석은 사람마다 갖고 있는 자질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A라고 설명하면 사람들이 B라고 듣기도 하고 C라고 듣기도 하고 F라고 듣기도 해요. 그래서 이 강의 한정해서는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는 식의 어려운 설명은 없을 겁니다. 정말 초등학교 학생이 그냥 같이 듣고 있어도 그 학생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쉽게 강의가 진행이 될 거고, 물론 하다 보면 이해 안 되는데 난 초등학생도 안 되는가?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질문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개념 정리와 예제 문제풀이로 단계적 학습을 통한 안정적인 기초 실력 확보. 자, 제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개념 몇 프로? 30%. 그리고 개념은 개념만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개념을 활용한 문제풀이까지 같이 해봐야 된다. 자, 수업 교재는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린 프린트물, 그리고 온라인 강의로 보시는 분들도 프린트물이 제공이 될 겁니다. 자, 강의 구성 내용 보시면은 총 4회차에 걸쳐서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 요거는 뭐 탄력적으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에서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자료를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고, 자, 4번 별표 쳐주세요. 자, 강의 계획서에 무슨 별표냐? 이거 진짜 중요해서 그래요. 자, 수업을 듣는 것만큼이나 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피드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수업은 일방향이에요. 여러분들한테 그냥 제가 쏩니다. 제가 갖고 있는 걸 쏴요. 그러면 당연히 어떤 사람은 100% 흡수하고 어떤 사람은 그거보다 적게 흡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 다른 사람은 왜 이해하는 것 같은데 나만 모르겠지? 그러면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무조건 질문하시고 상담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질문 방법이요. 자, 다음 카페에 윤진원 자료에서 검색하시면 질문 게시판이 있어요. 그러면 이미 정말 수많은 학생들이 질문해오는 데이터베이스가 거기다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검색을 해서 여러분들이 그 문제에 대한 궁금한 점 찾아보시는 게 제일 효율적이고, 아니, 이걸 궁금해하는 사람이 없다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에 여러분들이 새 글로 질문을 올려주시면 바로 답변을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상담입니다. 상담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로 진행하는데, 자, 첫 번째 온라인은 다음 카페 윤진원 자료에서 온라인 상담 게시판에 있습니다. 자, 이거는 24시간 365일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새벽에 공부하다가 빡쳐가지고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공부하기는 싫어. 그러면 온라인 상담 게시판 글 올리세요. 그러면 제가 답변을 해드립니다. 자, 너무 지나치게 감상적인 글이 올라올 때도 있는데 괜찮아요. 어떤 거든 상담은 여러분들이 올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비밀 댓글로 작성을 하기 때문에 개인의 어떤 정보가 노출될까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저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온라인 상담 게시판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이용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오프라인 상담도 합니다.
오프라인은 매월 정기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제가 오프라인에서 주로 상담하는 건 그런 내용이에요. 시험지 상담. 시험지 상담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교재 뭐 이런 거 공부 흔적들 보고 제대로 하고 있는지, 자,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이걸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든지 제가 추가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오프라인 상담입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상담 많이 할수록 합격 확률이 좀 높아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단순히 열심히 하는 것 이상으로 잘 가기 위해서는 중간중간 피드백 받는 게 중요해요. 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각종 공지요. 여러분들이 궁금하거나 여러분들이 용건이 있을 때는 이제 다음 카페 이용하시면 되는데, 제가 용건이 있을 때가 있을 수 있잖아요. 수업 갑자기 뭐 언제로 변경됐어요. 수업에 이런 자료 나갔는데 어디서 다운받으세요. 그러면 그런 거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으로 제가 실시간으로 전달해 드립니다. 그리고 정기 상담 일정도 여기를 통해서 안내를 해드리니까 QR코드 있을 거예요. 자, 거기 QR코드에 접속하셔서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이미 한 뭐 200명 정도 있는데 들어오셔서 그 내용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한데 시간은 거의 1시간이 됐어요. 오리엔테이션을 진행을 해봤고,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이제 수업을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도록 할게요.